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안동은 8일부터, 의성과 경주 등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 곳간이 마련됐습니다.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인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주 산내면 외칠리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돼 사흘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에서는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모의 훈련을 끝으로 접종 준비는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접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주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입니다. 미음자 형태의 복도를 따라 접수와 예진, 접종,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하 70도 초저온 유지가 필수인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는 물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각종 의료 장비도 갖추고 사전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혼자만의 그 예방접종이 아니라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하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얼마나 접종을 받느냐인데 현재 경주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79%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종 동의율이 85% 선인 걸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경주시는 백신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접종률 높이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내 전세버스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주 셔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맡으시고 또 대기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7일 0시 기준 경북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5만 4,600여 명. 접종률 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집단 면역 형성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 달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8일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은 동구와 달서구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5만 2,100여 명으로 현재 이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4만 2,300여 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택시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8일부터 81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먼저 시작합니다. 영천시는 우선 81세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 뒤 75세 이상은 추후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접종할 예정입니다. 접종은 영천생활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읍면동별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의 기존 수칙 외에 3가지를 추가한 건데요.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적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행복 나눔 곳간이 수성구 지역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태면서 나눔의 의미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한켠에 위치한 작은 공간. 선반에는 쌀과 라면이, 냉장고 안에는 도시락과 각종 반찬, 채소 등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이 십시일반 기부와 후원을 통해 마련한 행복나눔 곳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누구나 필요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 좀 협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입소문으로 그냥 발 뚜벅뚜벅 발로 해서 그렇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행복나눔 곳간이 처음 만들어진 건 지난 2019년. 한 곳 한 곳 차례로 늘어나 지금은 모두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행복 나눔 곳간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날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파트나 협력단체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 인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대구 지역 인구 수는 2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400여 명 줄었습니다. 경북은 264만 명으로 3,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 수는 대구가 41만 명, 경북이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16.9%, 22%를 차지했습니다. 경주 산내면 외칠리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돼 사흘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이름은 김성무, 1939년생으로 올해 81세 남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아내가 잠든 사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키는 175cm에 반백발의 단발머리로 실종 당시 녹색 계통의 긴 면바지와 남색 장화, 검은색 긴팔 위에 회색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보거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경주경찰서로 연락 바랍니다.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기억하십니까?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인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죠. 날쌘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뭐 거의 으르렁거리면서 그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2017년에는 유명 음식점 주인이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6,012건이나 됩니다. 신고된 것만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무섭죠, 그런 것도. 입마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큰 개를 키우시는데 입마개 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보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 물림 사고는 보통 견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개는 진짜 안 문다니까요. 이런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 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신다면 1년에 한 번 3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있는 존재, 저 멀리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가 필요하다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보호자들의 요령과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반려견 산책 등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맹견주들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7일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시 진량읍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에 들어선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민간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산학연 기관에 다양한 IT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자동차 부품업과 제조업, 농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도군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7일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청도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 유치 홍보와 상담, 영농체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은 청도군 화양읍 운경회관 1층에 위치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차를 운영합니다. 마음건강 이동상담차에서는 선별검사, 심리상담 등이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이동상담차는 동구 안심지역을 시작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혁신도시와 월성동, 황금동 등 대구 지역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인구 증가 시책의 하나로 지역에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비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전입신고 후 60일간 거주 시 연 2회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당 학기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 시 학기당 30만 원의 기숙사비를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합니다. 안동시는 대학생 인구 유입을 위해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대학생 209명에게 6,27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제12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부문별 시상에서 글로벌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과 공동 주관한 시상식으로 인지도와 대표성, 글로벌 경쟁력 등을 수치화시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탈춤 페스티벌은 하회마을에서 800년간 전승된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모태로 지난 1997년 처음 개최된 후 매년 100만여 명의 내외국인들이 찾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집중 포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앞서 엽사 30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수칙과 GPS 사용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